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26번째 시간이죠.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잘 참조해서 적용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이제 원생 모집 전략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릴 때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원장님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원생이 계속 들어오는 즐거움을 누리실 겁니다. 보장합니다. 이제 신뢰도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죠. 근데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뭐 같아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블로그로 글을 쓰거나 지금처럼 유튜브로 얘기하는 거는 다 말입니다. 블로그는 글이고요. 또 제가 또 얼굴까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행동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대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신뢰감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의 말입니다. 저의 말이고 행동은 조금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 속에 표현된 행동을 듣고서 이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신뢰감을 준다는 거는 말을 잘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행동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선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만 가지고는 그 여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셋째 딸이래. 응? 28살이래. 그 다음 직업도 얘기해 줍니다. 교사래. 응? 그리고 이쁜 편이래. 응? 키는 168 정도 된대. 뭐 이렇게 스펙이 쭉 나오다 보면은 그 말이 좀 구체화되고 있죠. 구체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서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겠다 싶은 마음까지도 이끌어내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근데 이 말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만약 그 여자를 직접 먼발치에서 한번 봤다면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진짜 그 여자가 맞구나라는 그 신뢰감이 막 생깁니다. 교실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제 그 행동을 바로 유별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행동을 갖다가 또 단계별로 나눠볼까요? 행동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이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뭘 하게 됩니까? 인사를 하면 간단한 인사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는 인사치레. 그러면서 간단한 그 서로 간에 친숙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날씨 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 그대가 입은 옷에 대한 관심. 이 표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 이 관심이 어느 정도의 관심이냐는 모르죠. 일단은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좀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면 우리가 관심은 이미 친밀감으로 싹트게 됐습니다. 바로 이 친밀감일 때 뭔가의 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단계는 이 친밀감의 단계까지 가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원생 모집 전략을 한대 놓고 무슨 신뢰도를 얘기하고 있고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의심을 할 겁니다.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생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동네에서 옵니다. 동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공략 전략을 써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공략 필수입니다. 동네 사람들 공략이 필수인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배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단지 배포도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이 전단지 배포를 갖다가 불필요한 전단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전단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전단지나 소비자가 꼭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뭔지는 그 컨설팅을 받는 분들에게만 알려주겠습니다. 너무나도 즉박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물건이죠. 그런 것들은 100% 공개는 제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컨설팅 받는 분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약간의 제가 또 웹상에서 얘기하는 미끼 전략이라도 할 수 있겠죠.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원생 모집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는 그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장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주제 파악을 또 해보셔야겠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원장님들이 본인의 1인 영어학원 운영 등급을 매겨보세요.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1000만원, 900만원 이상이면 1등급, 200만원 미만이면 9등급, 500만원 이상이면은 5등급, 그죠? 400만원 이상이면은 6등급입니다. 이제 등급 알 수 있겠죠. 수능 등급이랑 똑같습니다. 주제 파악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등급을 매일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내가 5등급이고 튜멘토가 해주는 얘기도 5등급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월천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1등급 이상의 감각을 갖고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가 이해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대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의 등급이 5등급일 경우에는 5등급 수준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주제 파악이 끝났으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였죠. 타임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타임 플러스 1. 그대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 제가 쏟으라고 그랬죠? 모든 시간을 돈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플러스 1이 된다고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분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의 관계, 수평 관계, 밑으로의 관계로 나눠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위로의 관계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꽃님밤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랬죠. 꽃님밤 멘토링 한 개 하고 소감 3개 쓰고 아이디어 9개 꼭 만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수평 관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자 메시지 받는 광고 문구나 길거리에 널려있는 광고나 다른 학원들 간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수시로 평가하고 그 심리 상태를 보고서처럼 만들라고 그랬죠. 전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날 꽂힌 거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해서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마케팅 포인트 겸 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할까? 이 마케팅 포인트하고 돈 버는 포인트를 꼭 만드셔야만 되는 겁니다. 앞서 가셔야 됩니다. 앞서서.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이거를 매일같이 아침에 그리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대는 다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시간 자체가 돈 버는 것, 원장님한테는 이제 원생 모집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순간까지도 원장님은 이걸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콜드 컨택이라고 합니다. 콜드 컨택이 꽤 재밌습니다. 콜드 컨택. 이 콜드 컨택을 하는 목적은 이 인간관계가 어떤 상태예요? 이 콜드한 상태가, 그죠? 쿨한 상태로 바꿔야 되고, 이 쿨한 상태를 따뜻한 상태로 바꿔야 되고, 이 따뜻한 상태를 뜨거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 뜨거운 상태까지 안 가더라도 쿨 단계만 되더라도 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목적은 원생이 이제 원장님한테 오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이 콜드 컨택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콜드 컨택은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제가 콜드 컨택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저의 이제 첫 애인입니다. 첫 번째 애인이죠. 첫 번째 여자친구, 첫 번째 걸프렌드입니다. 첫 번째 걸프렌드는 좀 낯선 환경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어떤 그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알게는 됐는데 서로 얼굴은 알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은 기회가 딱 한 번 온 날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길 건너편에서 그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바로 움직였죠. 친구랑 밥 먹으러 나왔다가 기다려, 난 저길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건너갔는데 길을 건너가면서 다리는 건너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가 점점 가까우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또 까일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걸음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행동력은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m 남았나 5m 남았나 3m 남았나 이런 순간에 그 아이하고 저하고 하얀 실루엣 같은 길이 안개처럼 쫙 열리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페이드아웃 처리가 되면서 마치 마법의 공간에 들어가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2m 1m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자애는 저쪽을 보고 있고 그 여자한테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어깨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환하게 웃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풀려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점심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단한 용기였죠. 근데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콜드 컨택을 첫 번째 애인한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던 게임이, 친구들이랑 많이 하던 게임이 빨간 분필 그리고 노란 분필 빨로파 게임입니다. 빨로파 게임 뭐냐면 그 여대 있죠. 뭐 서울여대라든가 또는 이화여대라든가, 특히 이화여대 좀 많이 갔습니다. 여대 많이 갔고 그래서 분필을 가져가는데 저는 항상 빨간 분필이었고 제 친구들은 이제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세 명이 갑니다. 가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분필로 원을 그려놔요. 빨간 거, 너는 노란 거, 너는 파란 거. 그러면 이제 거길 지나가는 그 여학생이 바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빨간 거 지나가는 애가 제 타겟이고 노란 거 지나가는 거, 파란 거 지나가는 거는 친구들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타겟이 먼저 빨간 걸 밟은 겁니다. 그럼 저는 부지런히 걔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헌팅이 시작되는 거죠. 자, 솔직히 이렇게 헌팅을 해가지고 어떤 미친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하고 차를 마시겠고 놀기까지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꿀꿀하다든가, 그날따라 기분이 좀 센티하다든가, 그날따라 뭔가 잘 안 풀렸는데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나오던 애들이 있고 좀 대범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맞물려 떨어지면서 또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던진 멘트들이 이어지면서 성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이 하고 놀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기본 공식까지 막 생겼습니다. 이럴 땐 저렇게, 이럴 땐 저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때 맞춰서 반응하는 스킬도 갖추게 됐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냐면 까이는 게 기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뭐 하세요 그러면 합니까? 다 까이지. 더군다나 이제 20대 때 한참 젊을 때인데 까이는 건 기본이죠. 까이는 건 기본입니다. 앞에 있는 초딩 같은 경우는 얼굴을 서로 알기라도 했고, 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까입니다. 그냥. 근데 그냥 까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까이는 게 기본값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이런 경우에 까이는구나, 패스, 다음 이게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서 무슨 재미가 생기냐면 인간이 이런 말에는 반응을 하는구나, 실전 심리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드 컨택의 재미를 저는 많이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갈 때인데요. 제가 12+1이라는 게임을 고안해냈죠. 게임. 여행 갈 때 많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행 갈 때 대부분 어떻게 가요? 뭐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유명한 명소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재미없습니다. 뷰가 좋으니까 멋있다, 그거 한번 보면 되지. 영상으로 가서 앉아서 보는 거 조금 다르긴 해도 저는 거기 앉아서 늘어져 있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리고 무슨 관광명소라면 뭐 궁이라든가 뭐 멋진 건물이라든가 보는 건데 이게 재밌습니까? 전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재밌어요? 여행 가서 재밌는 거는 그 나라의 특이한 음식 먹는 거하고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비슷한 또래로부터 얘기 듣는 게 재밌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밌지.
그냥 멀뚱멀뚱 관광지 돌아다니는 건 큰 감흥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던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놀 때도 그 TV 플러스 1 게임을 해서 노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만약에 일본을 가정한다면 일본에 갔을 때 가정한다면 뭐 계획을 안 세웁니다. 일단은 공항으로만 갑니다. 공항에 간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 12개의 장소가 다 모르는 장소입니다. 모르는 장소를 이렇게 쭉 적어요. 적은 다음에 이걸로 제비뽑기로 하나를 뽑는 겁니다. 뽑은 다음에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무대포로 가는 거죠. 거기에 뭐 아무 예약도 안 돼 있어요. 호텔 예약도 안 돼 있고 교통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거기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졸라게 재밌습니다. 주로 이제 도시 쪽을 안 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시골 쪽을 많이 가거든요. 그럼 가다 보면은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사시는 분들은 외국인을 잘 못 봅니다. 외국인이 오게 되면 너무나도 좋아하시거든요. 그 좋아하시면서 그 시골의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더라도 대충 하면 다 됩니다. 대충 뭐 단어 몇 개 아는 거, 저야 일본어 할 줄 알죠. 일본어가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은 다 하니까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재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콜드 컨택입니다. 콜드 컨택. 그래서 이 콜드 컨택은 꽤나 재미가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꽤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또 게임을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처럼 콜드 컨택을 대하게 되면은 사람들 대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고 좀 즐거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교육생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콜드 컨택을 진행하냐면은 자기 생활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권을.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출근 경로입니다. 출근 경로. 출근 경로에서 가볍게 그냥 인상적인 건물이나 인상적인 사람들 있으면은 인사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면 됩니다. 출근 경로. 출근 경로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거는 본인 건물입니다. 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에 있는 상가 전체하고, 상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뭐 5층 6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부 다 본인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인사를 다 하세요. 인사를. 그 본인 건물에서도 아주 핵 인싸처럼 등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게 밀집, 인기 지역을 봐야 됩니다. 인기 지역은 어디냐면 본인 학원 내에서 인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지역에서 많이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A동, B동, C동이 있는데 자기 학원은 C동에 있는데 이상하게 A동에서 애들이 많이 몰린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꼭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은.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돌아다니면 이거는 하루 중에 그냥 하는 거잖아. 본인 건물까지도 어떻게 시간이 안 듭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인사 지내세요. 뭘 목적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그냥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콜드한 관계를 쿨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쿨한 관계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소개 기회가 있을 때는 저한테 배운 스킬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스킬을 써가지고 빠르게 관심을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웜한 관계로 갈 때는 저한테 배운 몇 가지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 됩니다. 아주 부담이 없으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있죠. 또 핫한 관계로 가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은 학원을 본인이 운영할 거 아니야. 운영하는 건물 내에서 이거를 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 시켜 놓게 되면은 굳이 학원 홍보를 하지 않아도 때 되면 다 들어오고 또 그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을 본인의 라이프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인기 지역을 댕기다 보면은 재미도 있습니다. 딴 지역을 가끔 한번 가는 거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뭘 줘야 되는지, 원장님들 같은 경우 맨날 뭐 홍보 물품 뭐 나눠주세요 뭐 나눠주세요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백날 해봐야 효과 없죠. 또 그런 것들도 콜드 컨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좋은 광고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뭔가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나눠주고 이러면은 시간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원생 모집하는 전략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에 공개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대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의 삶 자체가
홍보 홍보가 되게끔 하고, 이 홍보를 통해서 원생 모집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별도의 시간이 아니라 원래 쓰던 시간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홍보하고 원생을 입히는 거죠. 그게 핵심이 뭐가 되냐면 바로 콜드 컨택이라는 겁니다. 이 콜드 컨택을 지금 저한테 얘기 들으면 어때요?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두려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거를 즐기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말빨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 재밌는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많이 갖추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 상담할 때나 또는 학생들 상담할 때 말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맨날 교실에 갇혀서 또 온라인 쭈구리 이런 것만 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강력한 신뢰를 발휘하는 건 행동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인사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것들 또 어떤 분께 했더니 바로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하나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지나오는 어머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뭐 뻘쭘하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더라.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게 기본값이니까 그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또 일러드렸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생활화 하세요. 생활화. 그러면 별도의 그 원장님의 그 맨날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홍보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사라진다니까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응? 오케이. 꼭 활용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